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그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66원까지 갔다가 여기 시장에서 1158원대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사실 뭐 1% 이상씩 이렇게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인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이 현재 이 시장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계속 부추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레벨대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냐는 원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무려 5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그 지난 상승 파동의 61.8%에 해당되는 라인도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 흐름은 원달러의 움직임하고 지금 현재 시장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요.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심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카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수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에요.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던 것이 딱 멈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장 흐름들이 계속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그 한국 시장의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살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국내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에요. 기축 통화가 상승하게 되면 이머징 통화 자체는 기축 통화를 제외한 상대 통화국의 통화는 약세를 이어가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달러 대 다른 나라의 통화를 우리가 이렇게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축 통화가 올라가면 상대국 통화도 올라가는 형태를 취는 것이 환율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환율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서 사실은 어떨 때는 환율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하는 회사들에게는 채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수입하는 회사들에게는 채산성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1130원에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것을 1160원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수입하는 사람한테는 불안한 거죠. 근데 이 기축통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원유 수입 제한에 따른 예조항이 철회가 됩니다. 이 예조항이 철회가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영향을 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4월 외국인의 어떤 배당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에 경상수지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GDP, 1분기 GDP가 나왔는데 역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불안한 거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외국인의 그 달러의 어떤 상승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의 그 시장 흐름들을 보면, 그 달러의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는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4월 17일부터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기축 통화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구매력을
지금 현재 가져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다른 근린국들의 통화는 피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기본적으로 이머징의 마켓에 대표적으로 헤알라나 루피아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그다음에 터키의 리라가 하락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쪽의 이런 시장 흐름들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안정되는 게 기본적인 시장에 우리 통화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원인이니까 당장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 뭐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달러 인덱스는 과연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대반문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달러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또 나왔어요.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달러가 떨어질 수 있는 지금 환경은 주말에 나온 것들은 무엇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달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 지금 현재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깜짝 실적이 나온 거예요. 깜짝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깜짝 실적이 성장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의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1.8%로 지난 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어저께 오픈해 보니까 지금 이게 3.2%로 급등했다는 것이요. 예, 물론 뭐 트럼프 정부는 자기들의 어떤 좋은 이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관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시장이 상승을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해답은 달러의 인덱스가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도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시장 흐름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란 문제인데 대이란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란의 이란의 원유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대한민국, 인도 이런 순인데 잘 보시면 위안화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절하의 움직임을 보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의 상해 지수는 최근에 거의 4.4% 급락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지만 위안화의 원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던 것은 반대예요. 1분기 GDP를 보니까 중국이 좀 안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계속 실행해 오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 확대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계속 살리려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이 경기가 이제는 별로 안 살려도 되겠구나 이런 시장 심리가 나오니까 이게 부담 매물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세 번째인데 인도의 지금 현재 루피아의 움직임은 루피아는 지금 현재 계속 절하의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원화하고 비슷한 이런 흐름인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이거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것도 시간이 약간 해결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달러는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세 번째 항목이 지금 현재는 4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4월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흐름 배당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에 우리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4월 달에 이거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시장 심리예요. 그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포트의 기본적인 거는 국내 원화를 팔고
지금 현재 달러를 사는 것이고요. 우리 채권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송금이라는 문제 자체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의 송금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거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정의 수순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상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관건이고 지금 현재 한국을 보고 있는 외국인의 시각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상황 자체가 안정세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불안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왜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느냐 아니면 급락했느냐 원인이 있고 이 급락에 따랐을 때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상승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불안한데 외국인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떠날 준비를 하려면 가장 손쉽게 한국 지수를 하락의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환율은 아주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코스피의 시장 흐름들도 장중에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매도하는 스펙성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종반에 들어와서 살짝 매수를 감행한다는 얘기는 한쪽을 위협을 주면서 한쪽으로 걷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국가적인 문제나 통화적인 문제나 뱅킹 섹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것은 환율이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높아질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환율이 1130원에서 지금 현재 1160원을 가면 30원만큼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있는 겁니다. 이 환차손이 있는 이 시장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공격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불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환율은 안정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요. 김대복 대표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럼 지켜줘야 될 자리가 뭐냐 하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상승했던 이 흐름이 지금 이제 재상승을 위해서는 중심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주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중심을 깼다는 얘기죠. 중심을 깼다는 얘기. 그리고 코스피는 2186이라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놓았다가 저점에서 한번 다시 사서 이 저점이 이렇게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될 때 이때 이 매수에서 롱플레이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 주초의 시장 흐름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일단
짧게는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중소형주들을 많이 밀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을 많이 밀어서 대형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끝나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 전체 그림에서는 기아자동차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 예, 전체 그 종목, 개별 종목의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정책 관련주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5G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5G의 종목들이 전부 대체적으로 살아있죠. 예, 그쪽의 시장 흐름에서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시장 흐름들은 예, 지금 현재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빠지는 이런 가운데서 에클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예, 바닥에서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제2의 제3의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또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환율의 그 상승, 환율의 급등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흐름들을 또 종목별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또 그 단기 매매 하는데 유용한 그 비법들을 여러분들이 호응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지금 현재 좋아요 아니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 유튜브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투하십시오.